안녕하세요. 박진영. 이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죠? 혹시 차장님은 맛있는 거 드시다가 고통스러웠던 적 있으세요? 네, 허겁지겁 먹다가 목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물을 마시다가 살에 걸려도 숨을 잘 못 쉬고 고통스러운데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면 본인이 제일 당황스러우면서도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옆에 있는 분은 절대 추가적으로 음식이라든가 물을 섭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큰 기침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큰 기침은 유도하면서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등을 두드리는 행동은 오히려 기침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기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환자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스스로 큰 기침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기침은 큰 기침인가요? 그 정도로는 음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더욱더 강하게 기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큰 기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복부에 힘을 빡 주시고요.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복압으로 기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큰 기침을 해주셔야지 입안에 있는 이물질이 평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큰 기침인데요. 이 정도 큰 기침을 했는데도 음식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오늘의 주요 포인트 하임리히법을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임리히법은 환자에게 다가가서 기침을 유도했는데도 음식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하고 즉시 등을 먼저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실 때는 손바닥보다는 손주먹을 이용해서 두드려 주시고요. 등을 강하게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렸는데도 음식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는 복부 밀어내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환자의 뒤로 가서 환자의 양쪽 다리를 벌려주시고 그 다리 사이에 나의 다리를 집어넣고 앞구비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를 나의 몸에 지지한 상태로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줄 텐데요. 밀어낼 때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손을 내밀었을 때 엄지손가락을 먼저 접어주시고요. 접은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싼 손가락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부분을 나의 복부의 압박지점으로 잡을 건데요. 압박지점은 명치와 배꼽 사이를 중앙에 이렇게 압박지점을 잡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압박해버리면 강하게 압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포개어 주시고 강하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는 얼마나 강해? 환자가 화들짝 놀라서 이물질이 평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5번 압박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임리히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방법이 하임리히법이군요. 맞아요. 이렇게 하임리히법을 했는데도 너무 심각하게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임리히법을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에 오히려 음식물이 더욱더 막히면서 환자 의식이 없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심폐소생술,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배워보셨죠?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환자가 의식을 잃는다면 하임리히법에서 심폐소생술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기도 폐쇄가 심각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명치 쪽을 압박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임산부라든지 복부 비만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 임산부는 복부를 압박하면 오히려 태아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비만 환자도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감싸려고 하면 팔이 이렇게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산부라든가 비만 환자들은 양쪽 가슴 흉부 중앙에 주먹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뒤로 강하게 후방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장님,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기도 폐쇄가 되었을 때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먹었던 음식이 내려가게 하거나 물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음식물을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음식물을 먹여주거나 혹은 물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기도 폐쇄를 더욱더 심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는 목에 두 개의 관이 있는데요. 식도와 기도가 있습니다. 식도는 음식물이 내려가서 위장까지 내려가는 통로고요. 기도는 우리의 숨길,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길인데요.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기도를 더욱더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물이나 음식은 추가로 먹으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잘 나타나는 이제 나이대가 어린아이와 이제 노인이 가장 많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방금 우리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하임리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도 폐쇄는 오히려 성인들보다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소아인 어린이들은 앞서 배웠던 하임리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 1세 정도의 영아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기도 폐쇄 처치를 시행을 하는데요. 아이는 머리가 크고 목이 약하기 때문에 목과 머리를 먼저 보호해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턱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아이의 몸을 나의 팔에 지지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구비 자세를 취해주고 허벅지에 나의 팔을 지지해 준 상태로 아이의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등의 날개뼈 사이를 나의 손꿈치로 5회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 아이의 머리와 얼굴이 아래쪽으로 가야만 중력에 의해서 이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등을 두드렸는데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아이의 뒤통수를 잡고 반대쪽 다리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의 흉부가 보여지게 되겠죠. 아이의 흉부의 족꼭지를 잡고 족꼭지 바로 중앙, 족꼭지 바로 아래 지점에 압박 지점을 잡고 손가락 두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아이들이 목에 음식물이 걸렸다는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저도 6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종종 사탕이라던가 큰 과일을 먹다가 킥킥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래고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오늘 배운 하임리법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임리법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애기들은 장난감도 막 입에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일 걱정인 게 저처럼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혼자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요즘에 1인 가구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절대 1인 가구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셀프 하임리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단단한 책상이라던가 테이블 혹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들이 있죠. 그 의자 혹은 테이블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테이블이나 의자 뒤로 가서 셀프로 나의 압박 지점을, 복부 압박 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지지점으로 삼아서 강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셀프로 하임리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임리법을 알아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하임리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떡 중에 우리 찰기가 있는 떡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빨리 먹었을 경우에 더 우리 기도 폐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항상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떡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도 찰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찰떡을 먹을 때마다 꼭꼭 씹어 먹어야지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하임리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영상을 봤다고 난 이제 잘 알니까 안 봐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종 생각날 때마다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가 혹시나 주변에 기도 폐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임리법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채원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